이제는 아까 못 풀었던 문제들을 좀 마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가보시죠. 자, 15번. 갑법인은 1월 1일에 을법인을 흡수 합병했다. 다음 자리를 이용하여 과세 이연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자산 조정으로 계상해야 될 금액. 그래서 이제 적격일 때 조정 계정이 얼마고, 그다음 이제 구비하지 못했을 때 비적격일 때의 이제 합병 매수 차익을 구해봐라. 기본적으로 이제 매수 차익도 합병법인에게 발생하는 사건이고, 자산 조정 계정도 합병법인인 갑법인에게 이제 발생할 사건인 거 아시겠죠? 먼저 우리는 자산 조정 계정부터 배울 건데, 갈로 1번. 합병 전 을법인의 BS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이제 자산부채 자본이 있고요. 갈로 2번. 합병 전 을법인의 자산의 공정가액은 12,000원. 그래서 위에 자산의 장부가액은 8,000원인데 공정가액은 12,000원, 시가는 12,000원이니까 그 자산의 미실현익이 4,000원이 있겠고, 그 4,000원이 원래는 비적격이었다면 바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양쪽에 과세해야 될 금액이겠죠. 근데 우리가 적격이 되게 되면 그 4,000원을 전부 다 이연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산 조정 계정이 바로 그 4,000원이 될 거예요. 그 옆에 부채의 공정가액은 장부가액과 일치하였다. 그래서 이제 부채는 뭐 미실현 손익이 없었대요. 그러면 이제 바로 자산 조정 계정은 답 나왔네. 자산 조정 계정은 어떤 숫자냐? 자, 다시 한번 이제 원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적격이 되게 되면 우리는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자본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적격은 매매 거래가 아니라 그냥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을 바꾸는 사건인 것이고, 그냥 법인이 바뀌었으니까 장부에 옮겨 써야 되겠죠. 그때 옮겨 쓸 때 반드시 거래가 아니니까 기존 숫자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존 숫자라면 기존에 있던 자산의 장부가액인 8,000원으로 가야 될 것인데, 다만 세법은 그렇게만 해버리면 이연해준 금액이 얼마인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연해준 금액을 좀 표시하자라는 컨셉을 했죠. 그럼 현재 이 자산의 시가가 얼마였냐면 12,000원인 것이니까, 시가 12,000원과 8,000원의 차이인 4,000원만큼이 이연해준 금액이고, 우리는 그 이연해준 금액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래는 8,000원을 적어야 될 건데 8,000원 안 적고 12,000원 적은 다음에 조정 계정 4,000원 빼서 8,000원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자산이 합병법인의 장부에 시가인 12,000원 적대 다시 조정 계정 4,000원을 빼서 장부가액인 8,000원으로 하라라는 컨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정 계정은 그냥 그 자산의 시가에서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빼면 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조정 계정 말고도 비적격이었다면 매수 차익도 구하라고 할 것인데, 그때 매수 차익은 어떤 컨셉이냐면 이 바로 4,000원 중에 다 매수 차익이냐는 아니죠. 우리는 4,000원 중에 일부는 양도 차익으로 과세가 되고 일부는 매수 차익으로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매수 차익으로 과세할 금액은 아까 했듯이 1 빼기 2. 1이 순자산의 시가 에다가 준 금액 양도가액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먼저 순자산의 시가부터 구해보면, 현재 문제에서 이제 북에서 자산의 시가 12,000원이고 부채의 시가가 아까 장부가액과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3,000원이겠죠. 그래서 이 회사 일법인 순자산의 시가는 9,000원인데 그 9,000원을 넘겨받으면서 얼마를 줬느냐를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양도가액을 구해볼 건데, 그 밑에 갈로 3번이 봤더니 갑법인은 을회사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액면가액은 의미였고 시가 7,000원에 갑법인 주식을 줬다. 그래서 이제 7,000원만큼 줬죠, 양도가액. 그래서 9,000원에서 7,000원 빼니까 2,000원이 매수 차익이 되겠죠. 그러면 뭐 굳이 계산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양도 차익은 전체 4,000원에서 이 2,000원 뺀 나머지 2,000원이 피합병법인의 양도 차익일 거예요. 이 문제에서 양도 차익 구하라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안 풀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18번 가보시면, 18번 주식회사 나무는 올해 초에 신촌을 흡수 합병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합병과 관련하여 나무가 해야 할 세무조정의 순액을 계산하시오. 단 합병 시 과세현 요건을 충족했고 나무는 세부담 최소하고자 한다. 자, 이 합병은 일단은 과세현 충족했으니까 적격인 거 아시겠고, 그 다음 이제 시험에서 묻는 놈이 누구인지를 봐야 될 것인데,
나무가 신촌을 흡수 합병했다라고 했으니까 나무가 합병법인, 신촌이 이제 피합병법인인 건 아시겠죠? 그때 이제 우리 나무에게 해야 될 세무조정을 하시오. 왜요? 그래서 합병법인의 세무조정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세무조정 끝까지 하시오가 아니로 그냥 세무조정의 순액을 계산하시오 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의 순액을 계산하시오여서 사실은 뭐 복잡하게 세무조정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문제 다 읽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신촌의 이제 합병전 BS, 그래서 이제 피합병법인의 이제 BS가 주어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법은 적격이 되는 순간 이 신촌의 BS를 어디로 옮겨 쓰는 거예요? 나무에 옮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법인인 나무의 회계 처리는 장부 2기에 불과한 거다라는 얘기 아까 했었죠. 두 번째, 나무는 신촌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했고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밑에 시가 11억 2천의 주식을 발행해서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나무의 북회계 처리가 주어져 있죠. 그때 나무의 북회계 처리를 잠깐 보시면 토지, 건물, 기계 6억, 3억 5천, 2억 5천은 이것들이 전부 다 시가예요. 이거 다 합치면 12억일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는 기존 장부가액은 10억이었는데 밑에 이제 나무에 옮겼을 때는 이제 회계하기에서 시가로 써서 12억으로 이제 자산 2억을 평가정했다는 뜻이고, 오른쪽에 이제 자본금 7억에 주발초 4억 2천 합치면 11억 2천이죠. 요게 이제 바로 아까 이제 그 합병대가로 준 주식의 시가 11억 2천의 합계액이다. 그리고 이제 연간 매수 차익 수익으로 8천만 원 잡았고, 가로 3번에 이제 건물계 기계는 감가상각을 하지는 않았다. 자, 그때 이제 세무조정 해봐라. 예, 물음인데요. 한번 해보자. 이 문제를 이제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문제의 물음 자체가 세무조정을 다 하시오가 아니고 그냥 가산조정, 차감조정의 순액만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순액의 관점으로 보면 먼저 북, 자 지금 나무에 다 나무에 이제 북에서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건 거기 마지막에 있는 연가 매수 차익 8천이죠. 근데 세법은 우리 세법은 누차 얘기하지만 적격은 단순한 장부 이익이에요. 인격 합의설의 관점, 아무런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합병을 했다고 해서 손익이 발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무조정의 순액을 구하라고 그러면 적격은 과세할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북은 수익이 8천만 원 있으니까 입금 불산이 8천. 그래서 차감조정 8천이 이제 이 문제의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세무조정 순액만 구하라 했으면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지금 이게 정답.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최근 경향으로 보면 안 나올 것 같지만 제대로 세무조정 다 하시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거 한번 마저 연습을 해볼게요. 요 지금 하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여력 되시는 분들만 하시면 돼요. 전부 다 하실 필요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결을 잠깐 해보면, 자 나무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 기준,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자산들을 전부 다 시가로 했죠. 그래서 거기 세 개의 자산을 다 시가로 해서 아까 우리 12억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얼마였었냐면 부채는 0 없었고, 근데 그럼 이제 순자산의 시가 12억인데 발행한 주식의 가액이 11억 2천이어 가지고 순자산 12억을 11억 2천 가지고 이제 샀다의 관점. 그러면 이제 연가 매수 차익에는 수익이 8천만이다. 여기 이제 북회계 처리고. 세법 회계 처리는 어떻게 돼요? 세법 회계 처리는 누차에게 터진 장부이익이에요. 그냥 그 신촌 있잖아요. 신촌의 자산부채 자본을 그냥 나무의 장부에 옮겨 쓰는 것이다. 그래서 신촌의 장부에서 총 자산이 10억이었고 부채 없었고 이것을 이제 그대로 옮겨 쓴 것이고, 동시에 이제 대변이 이제 자본인데 이때 이제 자본도 그냥 신촌의 원래 자본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세법상 분계인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죠? 다만 이렇게만 해버리게 되면 이 나무에게서 이번에 적격이란 이유로 이연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우리는 요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쓰지 말고 시가인 북처럼 시가인 12억으로 쓰되, 다만 요거 조정계정 2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연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가 금방 드러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최종적인 세법상 분기가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우리는 세무조정 어떻게 할 거냐?
보면 항상 이제 북이 이렇게 갭대라 시가로 회계 처리하면 북도 시가, 택소 시가니까 이 자산의 취득가액 자체는 차이가 안 나고 뭐만 차이가 날 것이다? 조정 계정이 차이 날 건데 지금까지는 제가 조정 계정 설명할 때 그냥 총 자산에 대해 설정한 것처럼 설명드렸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 자산별이에요. 자산별.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토지, 건물, 기계가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전체 2억 중에 토지 때문에 차이 났던 조정 계정은 얼마냐면 위에 장부가액 토지는 5억, 밑에 시가는 6억. 그래서 실제로 세무정할 때는 조정 계정의 타입, 토지 자산 조정 계정 1억만큼 마이너스 6억. 자산 감소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북에는 토지가 6억으로 잡혀 있지만 세법은 얼마가 돼야 돼? 5억 돼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1억 감소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북에는 12억 중에 3억 5천 잡혀 있지만 세법은 여기 얼마? 3억으로 잡혀야 되고 3억으로 잡히기 위해서 3억 5천 잡고 5천을 까잖아요. 그래서 건물 조정 계정 5천 마이너스 15 이렇게 표현하고 다시 이제 기계 장치도 똑같은 요령을 하시면 기계 자산 조정 계정 5천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2억의 조정 계정을 우리는 자산별로 이렇게 각각 세무정하는 것이고 부채는 같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자본의 차이가 이제 11억 2천 10억 나니까 자본 1억 2천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의 차이인데 우리는 BS 차이만 표현하고 IS 차이는 표현하지 않는 거 아시죠? 마이너스 부들 앞에는 송금산입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인데요, 기타인데요. 우리 이제 기타는 항상 가산도 있고 차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처분 가지고 바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순액으로 찾으라 했죠. 우린 최종적인 이제 순액은 금방 봤듯이 차감 조정 8천이 돼야 될 것인데 현재 차감 조정 2억이 있으니까 그럼 이 나머지 1억 2천은 가산 조정이 돼줘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무를 할 것인데 요거는 좀 2차형. 앞에 문제가 1차형이에요. 뭐 그렇게 당장에 여력 안 되시면 여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다. 여력 되시는 분들만 2차까지 고려해서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출제 영향으로는 뭐 저렇게까지 안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적격일 때 이제 법인들 얘기는 이제 다 했고 이제는 과세현 중단이라는 것 좀 할게요. 과세현 중단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적격 요건 우리 이제 지분의 연속성은 이제 3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하면 총 6개의 관점인데 앞에 3개는 합병 등기일에 충족해야 될 거고 뒤에 3개는 합병 등기일이 속한 연도의 말인데 다시 그 시점으로부터 2년이나 3년까지 마저 충족해야 되죠. 근데 그러한 그 2년이나 3년까지 마저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현 중단이 발생하는 것이겠고 그때 과세현 중단 사유는 법문구 주의하세요.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부터요. 뭘 좀 주의하셔야 되면 기산점인데 아까 우리 앞에 했던 합병 매수 차익은 5년인데 언제부터 5년이었어? 합병 등기일부터 5년이고 여기에는 2년이나 3년인데 등기일부터 2년 3년이 아니라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3년이라는 거 기산점이 다르니까 좀 주의하시고 그때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이제 주식의 보유 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은 2년을 따지지만 마지막에 했던 고용 승계 요건은 몇 년을 따진다? 3년을 따진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때 이제 표현 하나 주의할 거 고용승계 요건과 관련해서요. 합병할 때는 이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을 몇 프로 데리고 왔느냐 80% 이상이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과세현 중단할 때는 이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직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중간에 퇴사자가 있으면 어느 법인이 퇴사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합친 거 전체. 그래서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게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 수의 80% 미만으로 하락했다와 같이 이제 전체 법인, 합병법인의 직원수, 기존 합병법인의 직원수, 피합병법인의 직원수 합쳐가지고 80% 미만으로 이제 떨어지면 과세현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2년, 2년, 3년 이런 거 주의하시고. 자, 그럼 이제 과세현 중단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했던 우리가 최초에는 적격인 것으로 됐지만 이제 중단 사유가 발생했으면 뭘로 바뀌는 것이다? 비적격이고 비적격이라면 조정 계정이라는 개념이 없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자산 조정 계정의 잔액을
전부 다 이제 입금 산입한다. 즉 추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비적격이었다면 발생할 합병 매수 차액과 합병 매수 차익을 다시 부활시켜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당장에는 이제 1, 2번 이제 주의하시고 3번은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좀 2차형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당장에는 앞에 3개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 앞에 2개 어떻게 할 건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까 우리 이제 좀 전에 했던 사례가 이런 것이었죠.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례가 북의 연가 매수 차익 수익 2,000원 있고 우리가 이제 입금 산입 3,000 하면 합병법인에게 총 과세해야 될 5,000원이 있는데 그 5,000원을 다시 손금 산입 5,000 함으로써 과세연하고 있다. 그래서 5,000원을 과세연했죠. 그래서 자산조정 계정이 이제 5,000원. 자, 그랬는데 여기 이제 X1년도 초에 X1년 1월 1일 합병을 했는데 X2년도 중에 이제 나의 자산 중에 일부를 처분했대요. 한 20% 처분해가지고 기존 조정 계정 중에 이제 20% 이제 추인이 된 것이겠고, 그리고 이제 계속 X3년도가 됐는데 그 X3년도에 과세연 중단 사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적격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 비적격이 돼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비적격이 되니까 자산조정 계정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너네가 이연했던 금액 4,000원 전부 다 원샷으로 입금할게.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북의 매수 차익, 북의 연가 매수 차익 2,000원, 입금 산입한 3,000원, 총 5,000원이 과세가 돼야 될 금액이었는데 그 5,000원을 송금 산입해서 한 푼도 과세하지 않았다가 그 5,000원 중에 20%인 1,000원은 그 자산을 처분해서 실제 시연되었으니까 과세하고 나머지 80%인 4,000원은 처분하지 않았지만 너 비적격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연 못 해주겠다. 전부 다 원샷으로 입금 산입하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했던 이 표현인 것이다. 자산 조정 계정을 전부 다 이제 입금 산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뭐 지엽적인 내용 하나 이제 설명드리면 여력 되시는 분만 하세요. 당장에는 과세연 중단하면 자산 조정 계정을 전부 다 추인해서 입금 산입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총합계액이 0보다 크다. 조정 계정이 이제 만약에 100이다라고 하면 송금 산입한 게 100이다라는 뜻이고 마이너스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송금 산입 마이너스부 했던 거라면 입금 산입함으로써 제재가 되겠지만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총합계획이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는 건 조정 계정이 0보다 작다는 건 조정 계정이 마이너스고 기본적으로 조정 계정은 마이너스의 개념이 마이너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면 플러스, 즉 플러스 15의 금액이라면 조정 계정의 잔액들 다 합쳤더니 플러스 15야. 플러스 15인데 그것을 과세연 중단해서 전부 다 추인하면 손금 산입 마이너스로 추인하게 될 것이니까 오히려 중단했더니 손금 산입이 되어서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오히려 혜택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 이 컨셉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산 조정 계정을 전부 다 추인시키려면 조정 계정의 잔액이 마이너스부로 존재할 때, 조정 계정의 잔액이 마이너스부로 존재할 때 그때만 우리는 전부 다 추인해서 입금 산입으로 제재한다의 관점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 조정 계정 잔액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으로 4,000원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2 잔액으로 있다면 전부 다 추인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제 아주 쉬운데 이렇게까지만 하고 끝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 이제 이 합병이 처음부터 비적격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러면 5,000원이 이제 과세가 될 건데 그중에 양도차액에 대한 3,000원 바로 합병하는 1,000년도의 원샷으로 과세가 되고 나머지 2,000원만큼은 5년간 나누어 과세가 되겠죠. 아까 우리 했던 사례는 처음에 이제 뭐 X1년 4월 20일 날 해가지고 여기는 뭐 300원 나중에 100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X1년 1월 1일부터 합병한 걸로 간주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400원 뭐 이렇게 해서 2,000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적격 합병일 때는 어떻게 되었냐면 1000년도에 양도 차익 3,000원, 매수 차익 2,000원 다 한 푼도 과세하지 않도록 했죠. 송금 산입 5,000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송금 산입 5,000 함으로써 한 푼도 과세 안 됐는데 나중에 조정 계정이 추인되는 과정에서 1,000원, 4,000에서 다 5,000이 과세가 돼요.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총 5,000원이 다 과세가 되는 건 똑같은데 문제는 비적격일 때는 5,000원 중에 3,000원은 1000년도에 과세가 되었지만 2,000원은 5년간 나누어 과세가 되었는데 얘는 적격이었다가 중단되었더니 3년 만에 5,000이 다 과세가 된 거예요. 즉 5,000원 중에 3,000원은 별 문제가 없죠. 요 시점까지
쟤도 다 과세, 얘도 다 과세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매수 차익이에요. 매수 차익 2,000원은 5년간 나누어 과세가 될 건데 여기는 조정 개정이 들어가서 3년 만에 다 과세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격이었다가 중단되어서 비적격으로 바뀌는 게 훨씬 더 조기에 과세가 되는 불리한 문제가 생기죠. 아무리 중단이 되더라도 처음부터 비적격이었던 놈보다 더 불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비적격으로 중단되어서 비적격으로 바꾸더라도 요 매수 차익 2,000원만큼은 5년간 나누어 과세가 돼야 줘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얘가 비적격이었다면 이렇게 세무정했겠죠. 처음부터 비적격이었다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노트에 있는 건데 처음에 이제 매수 차익 2,000원만큼 입금 불산입했다가 부계 매수 차익 영가 매수 차익 있잖아요. 그거 입금 불산입해서 당장에는 과세 안 되도록 했다가 매년 400원씩 입금 산입해서 이렇게 이제 하라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똑같이. 자, 이 회사 원래는 처음부터 비적격이었으면 매수 차익 2,000원이 생겼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적격이어서 안 생겼죠. 조정 개정 생겼는데 그 조정 개정이 전부 다 취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매수 차익 생기라는 거야. 요거 똑같이 2,000원 하고 그러면 이제 요때까지 과세가 된 5,000원 중에 2,000원은 과세하지 않고 3,000원만 과세가 되니까 양도차익 3,000원 과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과세가 될 매수 차익 2,000원은 5년간 나누어 과세가 될 건데 이미 몇 년이 경과했다? 3년이 경과했죠. 그래서 3년치의 금액 2,000 곱하기 60개월분의 30개월에서 3년치의 금액 그걸 전부 다 입금 산입해요. 그렇게 되면 5,000원 이연했다가 5,000원 과세했고 5,000원 과세한 것 중에 다시 2,000원 입금 불산입해서 3,000원만 과세가 됐는데 양도차익 3,000원만 과세했는데 양도차익 3,000원 말고도 매수차익 1,200원도 이제 추가로 더 과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벽히 비적격일 때, 처음부터 비적격일 때와 동일한 금액이 과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4년, X5년에는 나머지 400원, 400원씩 과세하면, 비적격일 때보다, 조기에 더 과세가 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개념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한 회계 처리하는 게 매수 차익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고, 여러분 노트에 있는데, 뭐 1차 시험에는 뭐 이렇게 세무정 하락까지는 안 나올 거니까, 이런 사건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세무정까지는 안 나올 것 같으니. 자, 이제는 주주 얘기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주주가 이제 피합병 법인 주주예요. 우리 피합병 법인 주주에게는 아까 살짝 소개했듯이 1교시에 합병 시 의제 배당이라는 과세 문제가 있어요. 뭐 요거 노트에 그림 없는데 잠깐 뭐 설명을 하면 여기 B 주주 있죠. 우리는 B 법인이 전부 다 소멸하기 때문에 B 주주가 B 법인이 받았던 합병 대가인 A 주식을 받아가고 B 법인이 소멸하니까 B 주주가 가지고 있던 B 주식도 소멸하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제 B 주식 반납하고 A 주식 받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때 만약 이제 B 주식의 취득가액이 4,000원이다라고 가정하면 B 주주 입장에서는 기존에 4,000원에 샀던 주식이 없어지면서 얼마짜리 받은 거다? 8,000원 받은 거죠. 그러면 B 주주는 8,000원 받고 4,000원 취득가액이 없어지니까 4,000원만큼의 이익이 될 것이고, 우린 그 4,000원 이익을 합병 시 의제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에 했던 감자시 배당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감자시 배당할 때도 이런 식의 논리였잖아요. 주주가 과거에 4,000원에 취득했던 주식이 있는데 이번에 감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식이 없어지면서 반대급부로 대가를 받죠. 그렇게 대가를 받은 금액이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이것은 B법인이 평소에 벌어들였던 이익을 이번에 그 대가에 함께 이전해 준 걸로 본다. 이번에 대가받은 8,000원 중에 원금에 해당하는 4,000원을 뺀 나머지는 B법인의 이익을 분배한 것이니까 우리가 배당이다. 옛날에 감자 시집할 때 그런 논리 설명했었죠. 그런 게 이제 꼭 감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감자, 합병, 분할, 해산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 네 가지 사건들은 기존 주식이 소멸하면서 대가를 받는 사건이고, 그렇게 대가를 받은 게 기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전부 다 이익을 분배받은 배당으로 본다의 관점인 것이겠죠. 여기가 이해되시겠죠? 자, 그거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읽어보면 합병 시 배당은 합병으로 받은 대가에다가 소멸주식의 장부가액을 빼서 계산하고, 그때 소멸주식의 장부가액이 얼마인지야 시험에 주겠지. 핵심은 합병 대가예요. 합병 대가 받은 건데, 그때 받은 합병 대가에는 두 개가 들어가요. 교부주식 그리고 교부금까지만 들어간다. 뭐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되냐면
아까 우리 여기 B법인이 있었잖아요. B법인은 양도 차익 구하고 B법인이 받은 대가, 합병 양도가액에 몇 개가? 네 가지가 있었죠. 이 앞에 있는 두 개뿐만 아니라 여기 두 개, 간주교부주식하고 피합병법인 법인세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B주주 할 때는 얘는 4개 받은 걸로 보라 했지만 얘는 몇 개? 2개 받은 걸로 보라 하잖아요. 왜 2개가 안 들어갈 거냐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잠깐 설명드리면, 먼저 요놈 법인세 안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B법인의 법인세는 B법인이 내야 될 거지 B주주가 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B법인이 내야 될 것을 A법인이 대신 내줬다면 B법인이 이익은 맞으니까 B법인이 받은 것으로 보지만 B주주가 내야 될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간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놈 이제 간주교부주식은 왜 안 들어가냐면, 우리 이제 앞에 이제 아까 간주교부주식 설명했던 그 화면인데요. 이런 것이죠. 아까도 살짝 소개했는데, 합병포합주식이라는 게 B주주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합병 전에 A법인에게 판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B주주의 총 주식수가 100주가 있었는데 100주 중에 10주를 돈 받고 팔았고, 그러면 그 10주만큼 B주주에게 주식의 처분이익으로 이미 과세가 된 거예요. 이 B주주는 A법인을 제외한 B주주는, 일반 B주주들은 이제 나머지 90주에 대해서 45주를 받잖아요. 그럼 그 90주에 대한 45주는 요 B주주에게 합병 시 의지배당으로 과세가 되겠지만, 합병하기 전에 이미 처분했던 놈은 B주주의 주식의 처분이익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간주교부주식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미 뭘로 과세했다? 피합병법인 주주의 주식 처분이익으로 이미 다 과세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의지배당으로 또 과세하면 몇 번이나? 2번이나 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합병 시 의지배당 할 때 둘 다 B이지만 법인 B는 4개 받은 걸로 보고 주주 B는 몇 개 받은 걸로 본다? 2개 받은 걸로 본다는 거 꼭 좀 주의해야 돼요. 뭐 1차등, 2차등 아주 잘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방은 이제 비적격일 때의 계산이고, 이제는 적격일 때의 계산인데요. 일단 이제 적격이기한 요건이 있잖아요. 그 요건이 아까 법인일 때하고 좀 달라요. 아까 우리 법인일 때는 합병할 때 앞에 3개, 합병하고 나서도 뒤에 3개를 충족해야 됐었죠. 근데 주주에게 이제 적격이기 위해서는 앞에 3가지만 충족하면 되고 뒤에 3가지는 충족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없냐면, 우리 옛날에 배웠듯이 합병 시 의지배당이 수입 시기는 언제예요? 합병 등기일이에요. 그럼 합병 등기일에 우리가 과세를 하려면 그 시점에 적격인지 비적격인지를 알아야 될 것인데,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이 요건, 뒤에 요건 3가지는요 합병한 이후 연도 말이 되어서나 알 수 있는 것이고 등기일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수입 시기인 합병 등기일에 과세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려면, 얼마를 할 건지를 정하려면 이제 그 요건이 그 시점에 다 확정이 돼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 등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 뒤에 3가지 요건은 따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해요. 우리 법인일 때는 총 6개의 요건이 필요하지만 주주일 때는 앞에 3개의 요건만 필요하다. 그것만 충족하면 적격이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적격이 되었다면 어떻게 이제 과세연의 혜택을 줄 건지를 볼 건데, 기본적인 산식 자체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합병 대가에 이제 교부주식하고 교부금이 있잖아요. 근데 교부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받은 것이고, 현금으로 받아서 생긴 이익이라면 실현이익이에요, 미실현이익? 그건 실현이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항상 우리가 적격이라고 할지라도 이연해 주는 건 미실현이익을 실제로 나중에 실현했을 때 이연해 주겠다는 관점이지, 이미 합병할 때 실현된 걸 이연해 줄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금 현금 받아서 생긴 이익은 그대로 과세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주식 받은 거, 주식을 받음으로 생긴 이익은 세법이 미실현 이익의 관점으로 보고요. 그때 그 미실현 이익을 이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래요. 첫 번째, 교부금, 현금을 수령한 게 없으면 그때는 교부주식 가액은 그 주식의 실제 시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주식의 장부가액을 하고, 근데 교부금을 수령한 게 있다면 그때는 받은 주식의 실제 시가와 소멸주식의 장부가액 2개 중에 작은 걸로 이제 하게끔 그렇게 해요. 자,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이제 사례를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일단은 계산을 먼저 하고 왜 이런 산식이 됐는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노트 15쪽에 있는 10-1번 사례예요. 자, 비적격일 때는 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뭐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 1번 케이스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적격일 때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교부금은 한 푼도 안 받고 주식으로만 이제 8,000원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의제배당 얼마냐? 근데 동그라미 1번 케이스에 해당하죠. 교부금 수령하지 않은 거니까. 그때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합병 대가는 얘랑 얘인데 이 교부 주식의 실제 시가는 8,000원이지만 얼마를 본다? 소멸 주식의 장부가액인 4,000원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주식 4,000원, 교부금 받은 건 빵. 소멸 주식의 장부가액은 4,000원. 그래서 의지배당은 0 되겠지. 그래서 결국 한 푼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야. 결론. 이제 요거 이제 이유 설명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교부금을 수령했으면 실현이익이지만 주식을 받아서 생긴 이익은 미실현이익인 것으로 보고 이렇게 현금을 받은 게 한 푼도 없는 놈이라면 전액 다 미실현이익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한 푼도 과세하지 않고 이연하기 위해서 그때는 0 되도록 해야 되겠고 0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요 받은 주식을 뒤에 빼야 되는 주식, 요 받은 주식 실제로는 8,000이지만 뒤에 빼야 되는 이 숫자와 똑같은 숫자를 쓰게 되면 항상 0이 되겠죠. 이거 뭐하고 유사해요? 아까 앞에서 배웠던 피합병법인 있죠. 적격일 때 피합병법인이 실제로 받은 대가가 8,000짜리라고 할지라도 무시하고 뒤에 빼는 소멸 주식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똑같이 보도록 한다. 뭐 동일한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주식으로는 시가 5,000짜리 받고 현금으로 3,000 받은 거예요. 1번 케이스나 2번 케이스나 총 받은 대가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는 현금으로 받은 게 있으니까 전체 이익 중에 실현된 이익과 미실현된 이익으로 섞여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때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이 동그라미 2번 케이스잖아요. 제일 먼저는 이제 합병교부 주식의 시가. 이번에 내가 받은 합병교부 주식의 시가가 5,000원이죠. 5,000원. 그놈 하나 하고 다시 소멸 주식의 장부가액. 이번에 소멸 주식은 4,000원. 두 개 중에 작은 거. 두 개 중에 작은 거니까 최종적으로 4,000이 될 것이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교부금 3,000원을 더하고 다시 이제 소멸 주식의 장부가액 4,000원을 빼면 요때 금액은 3,000원. 세 번째 케이스 똑같죠. 시가 주식 3,000원, 교부금 5,000원이니까 총 8,000원 받은 것이어서 케이스 3이 다 받은 건 똑같은데, 자, 이때도 어떻게 생각할 거냐? 교부금 수령한 케이스니까 먼저 받은 주식의 시가 3,000원, 그 다음에 소멸 주식의 장부가액 4,000원 에다가 교부금 5,000원 더하고 다시 빼기를 소멸 주식의 장부가액 4,000원 빼면 요때는 4,000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0, 3,000원, 4,000이 과세가 될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지 이제 취지를 설명드리면, 케이스 1이든 2든 3이든 총 받은 거 8,000원, 장부가액 4,000원이니까 총 이익이 4,000인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부금 받은 게 없으니까 이 총이익이 전부 다 100% 미실현이익이고 100% 미실현이익이어서 한 푼도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한다는 걸 설명드렸었죠. 근데 2번, 3번은 총 미실현이익은 총이익은 4,000원인데 두 번째 케이스는 현금 받은 게 3,000원이니까 실현이익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실현이익이 우선적으로 교부금 현금에서 발생한 걸로 간주를 해요. 그렇게 되면 나의 총이익 4,000원 중에서 3,000원은 실현이익이니까 당장에 과세가 될 것이고 나머지 이제 이익 1,000원은 미실현이익인 것으로 보아 이연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4,000원 중에 실현된 이익은 3,000원인 것이니까 3,000원만 과세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요 3,000원은 총이익 4,000원과 교부금 3,000원 두 개 중에 작은 금액까지 똑같이 될 거예요. 요렇게 과세하도록 요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자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계산할 때 이제 미니멈 5,000원, 4,000원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노트에는 요 밑에 요 그림 밑에 있는 뭐 추가적인 설명에 이제 그렇게 돼 있을 건데, 우리가 이제 요 숫자 5,000원으로 출발해서 계산한다면 5,000원, 3,000원, 4,000이겠죠. 5,000원, 3,000원 하니까 8,000원. 8,000에다가 4,000원 빼니까 총이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의 가액을 실제 시가로 계산하면 총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가액을 소멸 주식의 장부가액을 하면 4,000원, 3,000원, 4,000원이어서 항상 이게 상계가 될 것이니까 뒤에 남는 건 3,000원이 되어서 교부금이 될 거예요. 즉 여기로 계산하게 되면 요 놈이 나오고 여기로 계산하게 되면 요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때 법은 요거를 다 구하고 요거를 다 구한 다음에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요거랑 요거랑 두 개 중에 작은 걸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요걸로 계산하게 되면 요 숫자가 나오고
요걸로 계산하게 되면 요 숫자가 나오니까 처음부터 두 개 중에 작은 걸로 계산하게 되면 이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되더라. 해서 이제 만들어진 산식이에요. 자, 마지막 똑같이 해보면 얘는 총이익은 4,000원이죠. 근데 교부금 받은 게 5,000원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나의 총이익은 우선적으로 현금 받은 것에서 발생한 걸로 보죠. 그럼 현재 나의 총이익이 4,000원인데 현금을 5,000원 받았으면 총이익은 전부 다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다? 현금 받은 것에서 발생해서 나의 총이익은 100% 실현이익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이 4,000이 다 그대로 과세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식적용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계산하면 시가로 계산하면 4,000이 나오고 장부가액 계산하면 5,000이 나오고 두 개 중에 작은 4,000이 과세가 되는 이런 산식이에요. 그다음 자, 근데 우리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합병동네는요, 과세할 금액이 얼마냐, 손익이 얼마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게 자산의 취득가액이 얼마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피합병법인 주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 과세할 건지는 여기 의지배당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니? 는 이제 이렇게 구하래요. 산식을, 취득가액 산식을. 왜 이제 취득가액 산식이 이렇게 되는 건지 이제 설명할 건데, 이거 절대로 외울 개념 아니다.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법인세에서 이미 많이 이제 설명했던 논리예요. 자, 일단 이제 이 산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산식으로 먼저 한번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이제 합병식 의지배당 할 때요. 합병식 의지배당은 교부 주식 받은 거, 요게 이제 합병으로 받은 주식, 그 다음에 교부금에다가 소멸 주식의 장부가에 뺐죠. 아까는 이제 손익을 구할 때는 요 산식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 주식의 취득가액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요 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냐는 산식을 뒤집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교부 주식을 그대로 놔두면 얘 교부금 넘기고 얘 넘기고 그러면 얘 넘어가면 플러스 소멸주식 장부가액, 교부금 넘어가면 마이너스, 그리고 합병식 의지배당 원래 있었으니까 플러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부주식의 취득가액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이 요렇게 구한다의 이제 법률적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면,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법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래? 기본적으로 내가 돈 준 거 있죠. 내가 이 자산 취득하기 돈 나간 거는 취득가액이 들어가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내가 이제 최초에 이 B 회사 주식을 돈 주고 샀었잖아요. 그 B 주식이 이번에 합병하면서 A 주식으로 바꿔치기 된 거니까 A 주식은 B 주식이 A 주식으로 바뀐 거야. 그럼 최초에 B 주식 살 때 지출한 금액이 이제 A 주식 취득가액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뜻이다. 나는 B를 샀더니 합병을 하면서 A로 바꿔치기 된 거잖아요. 그래서 B 회사 주식을 살 때 지출한 금액, 당연히 이제 A 회사 주식 취득가액이 들어가고, 요게 이제 자산의 매입가액은 취득가액이다. 그 표현인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식 의지배당인데, 우리 합병식 의지배당은 내가 A 주식 취득하면서 생기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전에 법인세 초반부에 공부하기를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과세가 된 금액은 반드시 취득가액에 들어가야 된다. 왜? 어떤 자산을 취득하면서 생기는 손익이 나중에 처분될 때 또 과세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중과세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자산 취득 과정 중에 과세가 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넣어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이제 그 개념인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부금 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앞에 설명했는데, 우리는 자산을 취득할 때 돈 나간 것은 취득가액을 증가시키지만 반대로 자산 취득했는데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 있다라고 얘기했고,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매입세 공제. 1,000원 플러스 100원 해서 1,100원을 지출했는데 부가세 매입세 공제로 다시 100원이 들어오니까 나의 순수한 취득가액은 나간 돈 1,100원에서 들어올 돈 100원을 뺀 1,000원이다. 얘기했던 기억하시죠? 그거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건설자금 이자 할 때 내가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건물을 사는데 그때 은행에 차입한 돈을 바로 건물 지출에 쓰지 않으니까, 공사에 쓰지 않으니까 일시 예금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은행에 이자 비용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일시 예금을 은행에서 이자 수익 받는 것도 있죠. 그럼 이자 비용 주는 건 나간 돈이고 예금 이자 받는 건 들어온 돈인 것이고, 그때 건설 자금의 일시 예금이나 이자 수익은 자산 취득가액을 감소시킨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 취득 과정에 돈 들어온 것은 빼는 거야. 돈 나간 건 더하고 들어온 건 빼고, 그리고 돈 들어오고 나가지 않았지만 취득 과정에서 과세가 된 건 취득가액에 더하고, 그래서 그 논리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 관점이 이해가 되시면 마저 하나 요 놈도 이해가 될 거예요. 불공정 합병 이익 분야에. 요거는 이제 우리 예전에 7장 부당액 계산에 이제 불공정 합병할 때 배웠던 것이죠. 이제 불공정 합병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그 피합병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다 가정할게요. 피합병법인 주주는 합병으로 주식의 대가를 받을 때 공정하게 받지 않고 공정한 시가보다 많이 받았대. 그러면 이제 피합병법인 주주가 이제 법인이라면 입금 산입 유보에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피합병법인 주주가 개인 주주라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주식 합병으로 주식 취득할 때 의제배당 하나만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불공정 합병의 이익분유액도 과세가 돼요. 과세가 되는 금액이 몇 개? 자산 취득 과정에서 2개나 과세가 되는 것이겠고, 그럼 항상 그 과세된 금액을 뭘로 봐야 된다? 자산의 취득가로 봐야 된다. 의 논리로 이해하시면 이 산식이 최종적으로 의미가 되겠죠. 중요해요. 그럼 이제 마저 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이제 합병 과정에서 이제 보시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놈은 누구냐? 기본적으로 이제 합병법인은 B법인의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기 피합병법인 주주는 합병 대가로 교부 주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B법인은 소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멸하는 B법인은 뭐 실물 자산이든 주식이든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산 취득가액이 얼마냐가 필요 없겠지만, 합병법인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실물 자산과 교부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의 세법상 최종 취득가액이 얼마냐가 중요하다. 근데 먼저 비적격일 때는 여기 자산의 취득가액 뭘로 하래요? 시가를 하라 했죠. 왜 시가를 한다고? 그 이유는 아까 했던 B법인 자산의 미실현 손익을 과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한테 과세한 나머지를 얘한테 과세하기 위해서 꼭 시가로 해야 된다. 시가로 해야만 자산 매매로 인한 손익이 인식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반해서 적격이 되게 되면 이 거래는 자산의 매매 거래가 아니라 단순히 합친 거래고 장부 이익에 불과한 것이니까 B법인의 자산이 그대로 A법인의 장부에 적혀야 되니 뭐가 돼야 될 것이다? 장부가액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이해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B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냐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될 게, 선생님 얘도 B주주 적격이면 비적격이면 시가고 적격이면 장부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이제 B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요 산식. 아마 비적격이면 요 의제 배당이 많이 과세가 되었을 거니까 주식 취득가액이 클 것이고, 적격이면 요 의제 배당이 0이거나 조금만 과세가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산식으로 이제 취득가액을 구하는 것이지 비적격일 때 얼마, 적격일 때 얼마 이렇게 구하는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취득가액이 규정돼 있다. 요 말 문제로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좀 주의를 하시고, 자 이제는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먼저 우리 합병시 의제배당부터 한번 해볼 건데 13번 한번 가보시죠. 13번 제1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역법인 A의 제5기 사업연도의 합병시 의제배당을 구해봐라. 그래서 우리 합병시 의제배당 비합병법인 주주 얘기예요. 걸로 1번 제5기 사물 중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를 흡수 합병하였으며, 우리 이제 합병 문제가요 여러 놈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 얘기인지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헷갈리실 것이다. 그래서 현재 B법인이 합병법인, C법인이 피합병법인이에요. 그래서 C회사가 순자산 넘겨주고 B회사 이제 주식을 받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합병전 주식회사 A는 1주당 취득가액이 10,000원인 C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C법인,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A가 있고, 이 A 주주가 몇 주 가지고 있냐면 10,000주. 그리고 한 주당 취득가액은 옛날에 10,000원에 샀대요. 주식회사 A는 합병 대가로 B회사의 주식 12,000주하고 C회사의 주식 한 주당 5,000원의 합병교부금을 수령했다. 그래서요, 우리 이번에 이제 이 A주주 있죠. 이 A주주는 B회사가 B주식을 C에게 주고 C가 다시 A에게 대가를 줄 건데, 그때 대가를 받은 게 뭐냐면 B회사 주식 몇 주를 받았냐면 요 놈이 12,000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금 현금도 받았는데 교부금을 이제 한 주당 5,000원 받았대요. 근데 주의할 게 그 교부금을 한 주당인데 누구 주식 한 주당이냐는 것이죠. 요 A 주주는
C 주식 가지고 있고 그 C 주식 가지고 있는 한 주당 5천 받은 거예요. 그럼 현재 C 주식이 만 주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한 주당 5천 원 해서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국어를 해석해야 되지. 여러분 자의적으로 B 회사 주식 12,000주 받았으니까 12,000주 5천 원 이렇게 해서하면 안 돼. 주의하시고. 그다음 다시 이제 세 번째. 합병 등기일에 이제 교부된 B 회사 주식의 시가는 15,000원. 그래서 요놈 B 회사 주식의 시가가 15,000원이다. 그다음 액면가액은 의미가 없겠고. 네 번째. B하고 C는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역법인. 그래서 우리 B도 1년 이상이고 C도 1년 이상인 거예요. 그럼 B, C가 1년 이상이라는 얘기는 뭔 의미일까? B, C가 1년 이상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 문제, 앞의 문제들은 이 합병이 적격이냐 비적격이냐를 바로 줬어요. 근데 현재 이 문제는 적격인지 비적격인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지금 묻는 게 이제 요 놈의 의제배당이니까 의제배당 앞에 세 가지 요건 충족해야 되죠. 첫 번째가 이제 사업 목적의 합병 1년 이상 사업을 해야 되고 했네. 그 다음에 이제 내국법인이어야 되는데 뭐 주식회사 BC는 내국법인 걸 간주할게요. 그럼 첫 번째 사업 목적의 합병은 충족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분의 연속성인데 지분의 연속성 중에 첫 번째가 주식 교부 비율 요건이죠. 주식 교부 비율. 전체 합병 대가 중에 주식 비율이 80%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라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적격인지 비적격인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주식 교부 비율을 이제 판정해 보면 자, 주식 교부 비율 요건은요. 주식 교부 비율은 합병 대가 중에 교부 주식의 비율이 몇 프로 이상이다? 80% 이상이 되셔야 되겠죠. 요거를 이제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이 합병 대가 이 교부식은 B 회사의 전체 교부 주식 가지고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건 C 회사의 전체 주주가 받은 게 아니라 C 회사의 일부 주주인 A 주주가 받은 건데 뭐 우리는 비율이니까 얘가 받은 비율이나 전체 비율이나 일치할 거다라고 이제 전제하고 풀어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뭐 출제 의도가 그런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 나의 전체 합병 대가는 요거죠. 요거 중에 이 전체 대가 중에 교부금의 비율은 지금 이제 A가 받은 건데 A가 받은 거나 전체 비율이랑 똑같다고 우리 전제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합병 대가가 교부 주식 12,000주 그리고 한 주당 시가인 15,000원. 그다음 이제 교부금이 이제 10주 곱하기 5,000원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 이제 위에 교부 주식은 12,000주 곱하기 15,000원이 될 것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요 비율이 한 78.26%가 나와요. 요 비율이 80% 미만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요건인 주식 교부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합병은 비적격 합병이다는 걸 알겠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 마저 읽어보면 가로 4번의 이제 두 번째 줄에 서로 특수관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 B하고 C가 특수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왜 있냐면 우리 예전에 이제 법인세 7장 불공정 자본거래 할 때 불공정 합병의 이익 분여가 발생이 되려면 B, C 합병, 피합병 법인끼리 특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죠. 근데 지금은 특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불공정 합병이 아닌 거야. 우리가 이제 불공정 합병이면 나중에 2차 가서 배우겠지만 여기 A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할 때 뭔가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거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인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의제배당 구할 수 있겠네요. 요 놈 A의 의제배당은 얘도 역시 1 빼기 2죠. 1 합병 대가에다가 소멸주식의 취득가액. 먼저 1 합병 대가인데 우리 주주의 합병 대가는 4개예요, 2개예요? 2개. 합병 교부주식. 아까 12,000주. 그때 비적격이기 때문에 뭐 교부금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합병 교부금은 항상 실제 숫자 그대로 하게 되면 얘가 1억 8천 5천에서 2억 3천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소멸주식의 취득가액.
이번에 A 주주는 기존의 C 회사 주식 주식 장부가액, 소멸 주식의 장부가액, C 회사 주식 10,000주를 가지고 있었고 한 주당 10,000원이 취득했으니까 1억이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이어서 양자의 차이인 1억 3천이 의지배당이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어디로 가시냐면 19번 가볼게요. 19번. 다음은 주식회사 나무가 23년 1월 1일에 신촌을 흡수 합병한 내역이다. 다음 자를 참고하여 법인세와 과세가 될 신촌의 양도손익과 신촌의 주주인 갑의 의지배당을 구하시오. 단 당해 합병은 과세연 요건을 충족했다. 자, 우리가 금방 풀었던 이제 의지배당이 비적격일 때 의지배당이었죠. 이제 적격일 때를 이제 구할 거예요. 다만 이제 물음이 적격인데 2개 구하라 했죠. 신촌의 양도손익. 요놈 이제 신촌이 위에 보시면 나무가 신촌을 흡수 합병했잖아요. 여기 이제 나무가 있고 신촌이 있고. 그래서 신촌의 이제 순자산이 여기에 넘어간 케이스. 나무가 이제 신촌에게 이제 나무 주식을 줬겠지. 그리고 이제 신촌의 이제 주주가 누구냐면 여기 갑인 거예요. 갑주주. 그때 이제 문제에서는 신촌의 양도손익과 갑주주의 의지배당 구하라는 것이다. 근데 이 문제가 적적이잖아요. 신촌의 양도손익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얼마다? 0이다. 0. 적격이면 합병하는 시점에 얘한테도 과세가 없고 얘한테도 과세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얘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 처분이나 상각되면서 조정 계정이 추인되면서 미래에 이제 과세가 되는 것이지 합병할 때는 과세가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신촌의 양도소득은 0이에요. 뭐 구할 필요도 없겠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그리고 적격일 때 이제 갑주주의 의지배당을 구하시오. 넘겨서. 자, 1번 신촌의 이제 BS인데 신촌의 BS는 요놈 신촌의 이제 양도 손익 구할 때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뭐 갈로 1번 필요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갈로 2번에 신촌의 이제 장부가액은 세법상 금액과 차이가 없고 신촌의 총 자산의 공정가액은 45억이고 총 부채 공정가액도 뭐 장부가액과 동일하다. 뭐 갈로 2번의 내용도 역시 여기 이제 신촌의 양도 차익이나 나무의 이제 합병 배수 차익 구할 때는 필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갈로 1번, 2번은 필요 없는 자료다. 의지배당 구할 때는 무시하시고. 자, 갈로 3, 4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자료인데 나무는 합병 대가로 신촌의 주주에게 액면가액 됐고 시가 6,200원인 나무의 신주 20만 주. 그래서 여기 이번에 나무는 합병 대가로 신촌의 주주에게 총 몇 주 줬대요? 총 20만 주. 여기 이제 20만 주라는 거예요. 요거 1000주 단위로 씁니다. 20만 주를 줬고. 그때 요놈의 이제 주식의 이제 시가는 얼마였었냐면 6,200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신촌의 주식 한 주당 나무의 주식 한 주를 교부했대요. 그래서 아마 신촌이 이제 당초에 발행했던 주식이 20만 주였나 보죠. 그 20만 주에 대해서 한 주당 한 주를 줬으니까 이제 나무 주식을 20만 주를 줬다.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5천만 원을 줬다. 그래서 이번에 준 게 이제 나무 주식도 있지만 요거 1번 현금도 교부금 현금도 5천만 원을 줬대요. 그 다음 가로 4번에 신촌의 주주인 갑법인은 합병 대가로 신주 2만 주와. 그래서 자 주의할 것. 처음에 제시한 이 숫자는 나무가 전체로 준 대가인 것이고 지금 이 문제는 갑주주의 의지배당이니까 전체 주주, 신촌의 전체 주주 중에서 갑이 받은 게 얼마냐를 따져야 될 것인데 갑이 받은 건 나무의 신주 2만 주. 20만 주 중에 2만 주 받은 걸로 봐서 아마 이제 지분율이 10% 정도 됐나 보죠. 20만 주 중에 2만 주고 그 2만 주에 당연히 이제 시가는 6,2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500만 원. 그래서 역시 지분율이 아마 10%였나 봐요. 그래서 아마 현금도 10%인 500만 원을 이제 수령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촌의 주식 한 주당 취득가액은 6,300원이다. 그래서 갑주주는 기존에 이제 신촌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기존의 신촌 주식은 몇 주 있었을까?
2만 주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합병 비율이 기존 신촌 주식 한 주당 나무 주식 한 주 줬으니까 나무 주식을 2만 주 받았다는 것은 신촌 주식도 2만 주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신촌 주식의 이제 한 주당 과거 취득가액은 6,300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국어가 좀 어렵죠. 자, 그럼 이제 다 구했고 자료는 다 받고 이제 우리는 갑의 의제배당을 구할 것이고, 항상 이제 의제배당은 1 빼기 2고 1이 이제 합병대가인데, 주주의 의제배당의 합병대가는 몇 개? 4개가 아니라 2개인 거 아시죠? 그때 그 2개의 첫 번째가 이제 교부주식인데, 그 교부주식이 비적격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시가를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문제는 적격이라고 가정하고 풀라 했잖아요. 적격일 때는 어떻게 하래요? 아까 금방 했었죠. 교부금 없으면 무조건 소멸주식의 장부가액을 교부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지만, 교부주식 대가를 하지만, 지금처럼 교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2개 중에 작은 거. 첫 번째가 이제 교부주식의 시가. 자, 교부주식이 나무주식이고 요거예요. 요거 나무주식 2만 주 받았고 그 2만 주의 한 주당 시가 요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소멸주식. 소멸주식은 이제 신촌주식이고 신촌주식의 2만 주 그리고 취득단가 6,300. 요게 이제 소멸주식의 장부가있겠죠. 2개 중에 작은 거에다가 교부금 더하고 다시 이제 요놈 빼고 소멸주식의 장부가액. 그거는 빼는 거 이제 장부가액이니까 여기 밑에 쓸게요. 동그라미가 이제 소멸주식의 장부가액 요놈이죠. 2만 주 6,300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시면 우리 이제 2개 중에 이제 작은 건데 위에 게 더 작으니까 위에 걸로 가셔야 되겠고, 위에 거 금액이 요거 1억 2,400. 1억 2,400에다 500도 하니까 1억 2,900이 될 것이고, 여기는 1억 2,600이 되겠네요. 129, 116 하니까 의제배당은 3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계산 연습은 다 했고, 말 문제 앞쪽에 안 한 것 좀 마저 좀 풀어볼게요. 1번 문제 가보시죠. 자, 1번. 다음은 세법이 정한 과세현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합병과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게 이제 설명이 된 것은, 그래서 이제 비적격 합병이 이제 말 문제예요. 우리 사실 이제 합병은 과거 기출 문제 보면 계산 문제보다는 말 문제가 조금 더 잘 나온 편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이제 계산을 열심히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도 계산이 돼야 말이 사실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내역법인이 이제 합병으로 해소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맞죠? 누차 얘기하듯이 비적격이면 인격 합일설이에요, 거래예요. 거래의 관점. 그래서 이제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맞고. 그때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에다가 피합병법인의 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공제 뺀 양도손익을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는 틀렸죠. 각사소득으로. 아까 우리 이 양도손익을 그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입금이나 손금에 산입한다 했잖아요. 각사소득이지 청산소득은 아니다. 두 번째,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포합주식 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로서 교부된 합병법인의 주식가는 별도로. 자, 여기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교부주식이 있을 건데, 교부주식 중에 포합주식은 교부해도 되고 교부 안 해도 되지만 포합주식 아닌 주식은 반드시 교부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포합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해서 교부한 주식이니까 이거는 꼭 줘야 될 주식 준 거고, 그거하고 별도로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해서도 합병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교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포합주식이 있으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주든 안 주든 그 결과는 서로 같지 않다는 틀렸죠. 우리는 주든 안 주든 결과가 같도록 하기 위해서 간주교부주식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이 안 들어가면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주교부식이라는 만들었죠. 그리고 간주교부식의 취지와 관련된 물음이고, 항상 이제 주식을 교부하든 안 하든 똑같다. 간주교부식이기 때문에. 세 번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자,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이제 취득가액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앞에 합병대가가 뒤에 있는 취득가액을 초과한다.
합병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의제 배당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배당 소득으로 의지하는 거 맞고, 이 경우 합병 대가에 포함된 합병 법인의 주식, 요 합병 교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시가로 하는 것이죠. 시가. 그래서 시가가 원칙이다. 틀렸고. 네 번째,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합병 등기 현재 시가로 양도받은 것을 본다. 맞죠? 우리가 이제 법문구, 중요한 법문구, 비적격일 때 피합병 법인은 순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가 중요한 문구였고, 반대로 이제 합병 법인일 때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가 이제 주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 표현은 맞는 표현. 다섯 번째,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 등기를 이제 순자산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래서 순자산 시가가 이제 합병 법인이 가지고 오는 건데 그 순자산 시가보다도 양도가액을 적게 줬대요. 그러면 많이 주고 산 거야, 적게 주고 산 거야? 적게 주고 산 거니까 합병 매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겠죠. 그때 그 차액은 합병 매수 차익으로 하여 합병 등기일부터 5년간, 맞죠? 아까도 강조했지만 과세연 중단은 합병 등기에 속한 3년도에 다음 3년부터 2년, 3년이었고, 합병 매수 차액은 언제부터 5년? 합병 등기일부터 5년 바로 출발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전에 입금에 산입한다. 맞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가 최종 계산은 월할로 하지만 법문구가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균등하게 나누어가 5년간 이제 월할 생각하라는 뜻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 합병 매수 차익의 경우에도 그 차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송금에 산입한다는 아니죠. 조금 차이가 있다 했지. 우리 합병 매수 차익은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은 바로 매수 차익으로 인정해서 5년간 입금이지만 매수 차손은 손실이고 그 손실을 우리는 5년간 무조건 송금은 아니고 더 준 금액의 가치가 인정이 되면 5년간 나누어 송금이고 그 더 준 금액이 사업성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5년간 나누어 송금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틀렸고, 이제는 그 밑에 2번 적격 합병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첫 번째, 피합병 법인 양도 손익을 계산할 때 피합병 법인이 합병 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우리 이제 적격일 때 이제 중요한 법문구가 첫 번째가 피합병 법인일 때는 어떻게? 우리는 자산 판 걸로 보는데 그때 팔면서 받은 양도가액을 무조건 소멸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항상 0만 들잖아요. 그 표현인 것이다. 맞고. 두 번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이다. 맞죠? 우리가 피합병법인 자체가 받은 대가가 장부가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세 안 되도록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합병법인에도 과세가 안 되려면 합병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원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와야 되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제 합병법인이 이제 피합병법인에게 준 게 장부가액으로 준 걸로 보잖아요. 그럼 장부가액으로 줬으니까 나간 게 장부가액이면 들어온 것도 장부가액이 되어야 들어오고 나간 게 똑같아가지고 손익이 없겠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동그라미 1번에서 장부가액으로 판 걸로 보니까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도 그 장부가액에 취득한 걸로 봐야 손익이 없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병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건다. 맞죠? 이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 가액을 합병 등기 현재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조정 계정으로 계상한다. 이것도 맞죠? 기본적으로 장부가액이 돼야 되지만 단순히 장부가액으로만 써버리면 이연해준 혜택이 얼마인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산의 취득가액, 부채 가액을 시가로 줬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조정 계정으로 계상해서 깐다. 그럼 최종적으로 장부가액이 된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맞죠? 세 번째, 의지배당 소득을 계산할 때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은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되, 우리가 이제 적격이면 교부금 없을 때는 이렇게 종전에 받은 주식 가액을 종전의 장부가 하는 거 맞죠? 금방 했던 거. 근데 만약에 밑에 합병 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받은 경우 해서 주식만 받은 게 아니고 주식 외에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종전의 장부가액과 받은 주식의 시가 중 두 개 중에 작은 걸로 평가한다. 또 맞죠? 요거 의지배당 계산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4번은 2월 결손금하고 세액 공제 감면 얘기인데 요건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배울 4교시에 이제 네 번째 시간에 배울 내용이니까 이건 일단 넘어가세요. 뭐 뒤에 공부하시면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생략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자,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전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100% 지배인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완전 자회사라고 한다 했죠. 이러한 완전 자회사라면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나랑 한 몸이에요. 다 내 거야. 다 내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례가 있다 했어요. 이 둘이 합병을 할 때는 원래부터 한 놈이었으니까 이번에 형식적으로 한 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특별히 뭐 미실현 이익이 과세가 돼야 될 사건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경우에는 적격이다.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이러한 완전 자회사를 합병을 하면 그 다른 법인이 완전 자회사가 합병 등기 현재 1년 미만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라면 적격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틀렸죠. 이러한 완전 자회사에 대한 합병은 뭐 사업 목적의 합병이나 지분의 영속성이나 그런 거 안 따진다 했죠. 항상 적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렸고. 자, 이제는 이제 4번. 합병 시 피합병 법인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 적격 합병이 갖춰야 될 법인세법 요건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등기를 1개월 전 피합병 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합병 법인이 승계한 비율이 80% 이상이고 사업연도 종료까지 그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 요건 이제 고용 승계 요건 네 번째 요건인 거 아시죠? 그때 위 내용에서 밑줄로 표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인데 특정한 근로자는 제외되고, 그때 제외되는 근로자 아닌 놈은 누구니? 였고,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임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를 수 있으니까 제외고, 그리고 연도 말에 퇴사했는데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도 제외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근로계약의 연속 개시기로 합병 등기를 1개월 전 당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요 놈은 제외 대상이 아닌 거 아시죠? 아까도 설명하기를, 원래 우리 이제 계약 기간이 6개월이면 비정규직이고 원래부터 계약 기간이 6개월밖에 없었으니까 연도말 현재 6개월이 도래해서 그만둔 경우에는 특별히 합병법인 자른 게 아니다. 하지만 다만 이러한 계약의 연속 갱신으로 인해 가지고 1년 이상 총 근속 기간이 있다면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럼에도 계약 기간 연장 안 해줬다는 건 자른 거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연도 말에 퇴사했다면 자른 거예요. 근로자, 고용 근로자, 승계 근로자 비율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1번은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임원은 언제든지 자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대상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밑에 줄에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도 원래부터 퇴사할 수밖에 없는 자인 거니까 제외 대상이 맞고, 일용 근로자도 제외 대상이고, 종료일 전에 사망한 근로자도 어쩔 수 없이 사망한 거니까 당연히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1번이 이제 답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피합병법인 주주까지 전부 다 마무리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